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들이 그룹 바이랑요 해빙을 보셔야 돼. 지금까지 우리 웨어절까지 했고, 그 다음에 셀렉트랑 뭐 여러가지 웨어절을 같이 포함한 조건절이나 연산자 같은 게 있는 거였습니다. 그런 것들 정리가 돼 있는 게 이제 1번, 2번 요 것들인데, 여기서 3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룹핑, 해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이게 또 DBMS에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, 그룹핑을 보시면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라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룹 바이 칼럼을 쓰시게 되는 거고,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고요. 이러면은 요거를 위해서 제가 스콧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봤던 이걸 이용할 거예요. 저는 여기서 뭐 할 거냐면은 select all from emp에서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걸 쓸 거고요. 그룹 바이 한 다음에 이 job 있죠? job job을 기준으로 그룹핑해라 라고 해서 돌리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데, 얘가 기준으로 중복됐던 거 있죠? 그게 때 이제 하나로 지금 합쳐졌는데, 요렇게 있던 테이블이 그룹핑을 하니까 이렇게 됐다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볼게요. 제가 아까 그림판으로 좀 가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. 자, 그림판에다 붙여놓고, 자, 이 테이블에서 저 테이블이 된 거가 뭐냐면, 이걸 좀 잘라야 되는데, 자,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클럭 있죠? 클럭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잘려요. 잠시만요. 결국에 CA부터 가죠. 네. 얘네가 하나하나 다 잘려야 돼요. 그룹핑을 한다는 의미를, 잠깐만요. 결국엔 다 잘라야 되네. 자, 잘라서 뭐 순서는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면은, 자, 그룹핑은 지금 클럭이라고 하는 거 있죠. 이 클럭이라고 하는 거 끼리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. 이게 그룹핑이에요. 겹쳐요. 클럭끼리 이렇게. 그리고 또 클럭끼리 가서, 클럭이 또 어딨냐면 여기 있네, 여기. 그래서 하나의 클럭으로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. 네. 세일즈는 세일즈끼리 가서 겹쳐야 돼요. 그래서 요거 따로 빼서 여기다 갖다 놓고, 세일즈는 세일즈끼리 한 3개 이렇게 겹치는 거고요. 세일즈맨이 지금 저기 하나 또 있네요. 겹쳐서 여기가 여기 있네요. 세일즈맨 여기다 겹쳐줄 거예요. 라고 보시면 되고, 다음에 매니저 또 따로 빼겠습니다. 매니저가 따로 와서 이 매니저끼리 겹쳐 놓는 거예요. 한 행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룹 바이를 했을 때 그게 한 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행이 겹쳐서 됩니다. 그리고 이 아날리시스도 제가 이렇게 겹쳐 줄게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순서는 그 알파벳 순으로 지금 된 겁니다. 그러니까 A, C, S, M이 먼저인가 S가 먼저인가요? A, C, 그 다음에 M, P, S네요. 그죠? M, 네, 이렇게 된 거예요. 됐죠?
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은 표가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아래랑 똑같은 건데 이게 되게 여기서는 깔끔하게 그냥 하나의 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? 아날리시스도 그냥 하나인 것 같고,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겹친 거예요. 여러 개 있어요, 여기에는. 그룹 바이가 하는 역할이고요. 그 그룹 바이를 그래서 카운트 같은 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각 행들을 개수를 세주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아날리시스는 2개의 행이 겹친 거고요. 클럭은 4개의 행이 겹쳤다는 거예요. 이 카운트가.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그룹별로 집계한다. 어쨌든 그런 얘기가 이걸로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룹 바이를 썼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친구들 별로 같이 모아놓은 거라는 거고요. 그래서 이런 경우 때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죠. 무슨 별, 뭐뭐별. 여기서 좌별이니까요. 직업별인 거예요. 직업별. 내가 직업별로 그 샐러리에 만약에 에버리지를 보고 싶어. 이러한 테이블에서 직업이 다 나뉘어져 있고요. 이 직업별로 나는 지금 매니저의 에버리지, 세일즈맨의 에버리지 이런 걸 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에버리지 샐러리 그룹 바이 촨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썼을 때는 뭐가 먼저 보니까 촨까지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죠. 이러면은 그 좌별로 겹쳤었잖아요. 그 겹친 데이터들에는 샐러리 데이터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아날리시스에 겹쳤던 샐러리가 지금 2개가 있었는데 그게 뭐뭐였냐면은 샐러리에서 아날리시스였죠. 아날리시스에서 하나가 3,000이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날리시스에서는 샐러리가 3,000이었네요. 그러니까 둘 다 3,000이에요. 그럼 이 3,000의 평균을 내게 되면은 3,000이죠. 똑같죠. 그렇게 나온 거고 클럭은 좀 떨어지네요. 그죠? 하나만 더 볼까요? 세일즈맨 정도 봅시다. 세일즈맨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4개가 있었고요. 4개 보시면 1,500에 1250, 1250, 1600이에요. 그러면은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요 사이쯤 나오겠죠? 그래서 평균을 한번 보시면은 세일즈맨의 평균은 1400이라는 거죠. 딱 떨어지나 보네요.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룹 바이를 했기 때문에 알아서 그 좌별로 데이터들이 모였잖아요. 엄청 편한 거죠. 그룹 바이가 없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게 웨어 같은 걸로 할 수 있겠죠. 근데 웨어를 할 때는 하나밖에 못 쳐요. 그러면은 잡이 예를 들어서 아날리시스인 것만 찾아가지고 아날리시스트인 것만 찾아서 그거의 에버리지 좀 구해줘봐 하면은 3,000 나오겠죠.
근데 웨어는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, 조건을. 근데 그룹핑을 다 묶어주는 것은 그룹바이가 다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있죠. 이건 그룹바이. 엄청 강력한 놈입니다. 그룹바이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빼고 이제 잡 아니고 전부 다 이거 한 다음에 내가 이제 뭘 하고 싶으면은 어디 보자. DPT 넘버 한번 보세요. DPT 넘버는 부서 번호거든요. 그러면은 부서가 20인 사람들만 내가 보고 싶어 해요. 그룹핑을 한 다음에 DPT 넘버가 20인 사람을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쿼리를 써요. 실행을 하면은 이제 안 된다고 합니다. 네. 왜냐면 이 where와 그룹핑 사이에 실행 순서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우리 수업 페이지 쪽에 좀 내려보시면은 여기다가 제가 하나 써놨는데 쿼리의 이제 실행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. 이 select from group by where 같은 식으로 앞으로 계속 이제 이게 늘어날 건데 순서상 from이 제일 먼저예요. 이 from의 테이블 사이잖아요. 우리가 쿼리를 이렇게 작성을 select부터 했지만 실제로 컴퓨터가 먼저 실행하는 건 from이 1번이라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where네요. 그리고 나서 group by예요. 그래서 group by 다음에 where를 쓸 수는 없다예요. 이 순서에 의거해서. select는 좀 예외로 select는 맨 위에 쓰는 거고 나머지들은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이런 순서로 맞춰 써야 돼요. 그래서 group by 다음에 having 그 다음에 order by 그리고 limit. 요 select를 쓰는 거는 가장 위로 올라가는 건 약간 이제 예외적으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. 근데 그 아래서부터는 순서대로 써야 돼요. 그렇게 보시면 where는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고요. 그룹 바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전체 테이블이 대상이 아니에요. 그룹별로 이렇게 묶였기 때문에 그때는 having을 써줘야 됩니다. having. 그래서 having이라고 하는 거는 where랑 다를 게 없거든요. 얘도 조건절이고 얘도 조건절이에요. 그런데 이 친구는 그룹핑된 그런 행위 대상인 거고 얘는 전체 테이블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룹핑된 테이블, 그룹핑 안 된 테이블.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룹 바이 잡을 했고 그 다음에 DPT 넘버가 20인 거를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where가 아니고 having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having. 그럼 잘 나오죠. 그룹핑 된 것 중에서 having. 그래서 그룹 바이랑 having은 좀 짝으로 가요. 이 두 개가 세트예요. 세트. 이 쿼리 실행 순서대로 한번 다 작성해 볼까요? select all from emp 일단 했을 때 나오는 게 전체예요. 그 다음에 전체에서 내가 보자 저거 샐러리가 한
1500 이상을 한번 쳐볼까요? 셀이 1500 이상인 거. 좀 줄어들죠? 1500 이상인 것들 중에서 잡을 기준으로 분류를 좀 해봐. 하면 얘네들 기준으로 딱 묶였겠죠? 그런 다음에 그 잡 기준을 잡은 것을 중에서 DPT 넘버가 20인 거 그 사람들만 한번 가지고 와봐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가 짜지는 겁니다. where group by having 조금 더 그 다음에 이제 order by를 써서 EPN 넘버 가장 왼편에 있는 거 요거 오름차순으로 만들어서 정렬을 해줘 하면은 현재 7788이 위에 있는데 75를 올려줄 수가 있죠. 정렬까지. 네. 집계함수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썸 같은 거 하나 있었잖아요. 썸, 셀러리, 에버리지 했었죠. 에버리지인데 썸도 있어요. 썸 요렇게 해서 넣으면은 29,000 어쩌고 나오는데 이거를 그룹 바이를 해가지고 잡을 넣으면은 그룹별로 나와요. 그러니까 집계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. 집계함수. 이거는 뭘 하라는 거냐면 이 셀 컬럼에 대해서 다 더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냥 셀렉트 all에다가 그냥 셀렉트에 from에서 EMP에 있는 셀을 다 더하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대상이 전체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다 더하는 거예요. 그리고 다 더했기 때문에 한 행만 나오는 거가 맞습니다. 전체 대상으로 다 더해라고 했으면 결과는 하나잖아요. 근데 그룹 바이를 했어요. 그러면은 각각을 썸하는 거예요. 각각을.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상이 바뀝니다. 대상이 그 그룹핑 한 그 행들이 각각의 대상이 돼요. 각각. 그래서 이와 같은 쿼리를 누르게 되면은 셀러리 별로 그러니까 여기 좌별이죠. 좌별로 내가 각각의 그 월급의 합산을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집계함수를 쓰실 때 요거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. 에버리지를 쓰시든 민을 쓰든 맥스를 쓰든 이게 뭐가 대상인지를 결정해 주는 게 그룹 바이를 했는가 안 했는가거든요. 그룹 바이 안 했을 때 전체 그룹 바이 하면은 각각. 그룹 바이를 뭘로 해줬는지가 또 중요해집니다. 자, 그룹 바이 지금 좌부로만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 DPT 넘버 있죠. 이걸로도 그룹 바이를 할 수 있겠죠. 그룹 바이 좌이 아니고 DPT 넘버. 그럼 여기가 지금 10부터 10, 20, 30 이렇게 있는데 그럼 10은 10대로, 20은 20대로, 30은 30대로 모아줄 겁니다. 그죠? 그랬을 때 여기에 딸린 데이터에서 겹쳤고 그거의 합평균 나오죠? 근데 내가 또 합평균을 잘 구하긴 했는데 이거
썸이라고 보고 에버리지라고 보는 게 조금 별로 가독성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얼라이어스를 붙여가지고 이거는 월급 합이고요. 이거는 as를 붙이시면은 월급 평균과 같이 데이터를 내가 별명 붙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바뀌는 건 아니고 지금 요 셀렉트 했을 이때 칼럼에 잠깐 임시로다가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어요. 이 내용들인데요. 요 내용들이 여기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. 이거의 이거 다 한번 보시면은 제가 쓴 게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좀 다 뭐죠?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. 모아놓고 또 활용해가지고 다 붙여놓고 한 거니까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. 그래서 일단 쉬었다가 하시죠.